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9번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신항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척했냐면 특히 이제 유럽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두 나라가 신항로 개척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데, 자, 이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대해서 한번 오늘 볼게요. 자, 먼저 배경 보자. 배경. 왜 이 신항로 개척을 해야만 했는가? 자, 일단 유럽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어떤 물품이 있네. 그게 바로 뭐다? 향신료다. 물론 이제 비단도 뭐 인기가 있긴 하지만 향신료가 더 대박이에요. 우리 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향신료 뭐가 있니? 이제 후추 같은 게 있겠죠. 자, 후추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자, 124페이지 이렇게 후추가 나와 있네요. 육두구와 후추. 자, 요게 주로 이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뿌리는 향신료예요. 후추. 후추, 향신료. 왜 굳이 이러한 향이 나는 이런 조미료를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쓸까요? 뭐 때문일까? 이 지역은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처럼 대단히 습하고 덥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많이 상한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더 오래 보존하고 또 맛도 나고 또 향도 나는 이러한 후추와 향신료 같은 것들이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필수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향신료들을 재배하다 보니 향신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럽인들이 이 향신료 맛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뿌리니 고기에 뿌려 먹으니까 너무 고기가 맛있네. 또 오래 보관이 되네. 그럼도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후추 뿌려 안 뿌려? 후추 뿌려야 맛있죠. 이거 맛을 알게 된 거야. 향신료 맛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신료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다 파는데 너무 얘네들이 중간에서 뻥튀기를 는 거예요.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이 향신료를 어떻게 하고 싶어? 직접 인도에 가서 싸게 사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향신료 이게 가장 큰 인기를 끌면서 이거를 직접 가져오기 위한 욕구 그리고 동방견문록이라는 마르코 폴로의 동쪽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유럽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 책을 읽은 유럽인들이 나도 한번 동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인도 가보고 싶다. 차이나 가보고 싶다. 우리 코리아 가보고 싶겠죠. 자, 이런 호기심들이 이 책 때문에 점점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길을 딱 막았던 이슬람의 어떤 제국 하나가 있네. 자, 이 제국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이에요. 자, 오스만 제국이라고 적으면 돼요. 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 해서 이제 신항로 개척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항해술 이제 바다를 배를 타고 운행하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뭐 고려 조선이 아니라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조선, 술, 나침반. 요거는 유럽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송나라 때 만든 걸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나침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도 이제 항해가 가능했고 이것이 유럽의 신항로 개척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근데 가장 이 유럽 국가 중에서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예요. 그 왜 하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는 자, 우리 교과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오스만 제국이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중해, 어? 그 지중해를 얘네들이 딱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어? 얘네들은 후추 값이 이 이탈리아 쪽보다 뭐 10배 이상 비싸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후추를 더 얘네들은 싸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 실항로 개척에 앞장을 섰던 거예요. 자, 그 가장 먼저 앞장섰던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왔네. 이 앤히크. 자, 이 앤히크라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요 자료가 앤히크 서거 500주년을 기념해서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를 떠난 자리에 세워졌대요. 요게. 아, 발견 기념비. 포르투갈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항해자들을 이제 한 명씩 볼 텐데,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봤던 누구다? 앤히크 왕자. 앤히크. 자, 왕자인데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개고생하면서 탐험을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많이는 못 가고요. 이제 어디까지 갔대? 서아프리카 해안까지 여기까지 갔대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맨 남쪽까지 갔던, 그러나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가지 못하고 폭풍우를 만나서 뒤져버렸던 이분이 바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예요. 디저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바로 돌아가셨다. 바로 돌아왔다. 바르톨로메우. 메우 디저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제남단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기를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아, 절망할 수 있는데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지어서 그런가? 진짜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주게 되고요. 결국 내가 인도까지 내가 다 가마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인도에 도착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야? 바스코 다가마. 바스크 뭐라고요? 다가마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인도에 다가마. 자, 근데 이제 바스코 다가마, 그러니까 인도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와 애니크 왕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에스파냐는요, 야, 포르투갈 쟤네들은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가네. 근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모르고 있나 봐. 우리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서쪽으로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에스파냐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서쪽으로 가면 신대륙이 있다라는 거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처음 만났던 이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갔던 인물이 누구야?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신 것 같아요. 콜럼 버스. 자, 자,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 제도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도 이 여기를 서쪽에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거고요.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뭐야? 신대륙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잖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왜 아메리카라고 했냐면 콜럼버스가 발견한 저 대륙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다. 라는 거를 그 다음에 항해에 갔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에스파냐 사람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대륙이야. 인도 아니야. 그럼 이제 신대륙이니까 이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내가 처음 신대륙이라는 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야. 만일에 선생님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면 그 대륙의 이름은 뭐가 됐겠니? 장세준 대륙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대륙을 돌아가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아주 잘난 마젤란 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결론이에요. 마젤란은 사실은 태평양 지나서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에 부족들한테 뒤져요. 나머지 대원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젤란 대원들이 성공한 것이지 마젤란 본인은 정작 필리핀에서 지금 그 세부라는 섬에서 뒤져.
그래서 필리핀의 그 라꾸라꾸라는 추장이 마젤란을 죽였는데 필리핀에서 영웅이 되는 거죠. 자, 요 사람들의 신항로에 대한 그 신항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어, 엔히크 왕자. 자, 여기, 자, 여기 볼게요. 애니크 왕자가 여기 이제, 여기 애니크 왕자는 없네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까지 갔다가 뒤졌고요. 파란 색깔. 그다음에 바스쿠 다가마, 네가 다가마, 보라 색깔. 인도 캘리커까지 갔다 왔고요. 콜럼버스. 자, 서쪽의 대륙이 인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갔다 오신 분 콜럼버스. 그다음에 마젤란은 난 이제 여기 인도 아니니까 돌아갈래. 돌아가지고 태평양 가서 여기 필리핀에 가서 여기서 뒤져요. 하지만 나머지 대원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스파냐로 오죠. 야, 니네 마젤란 대장은 어디 갔니? 필리핀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에스파냐의 왕이 펠리페, 펠리페 2세예요. 그래서 그 펠리페가 야, 마젤란 죽인 애들 야, 다시 가가지고 그 점령해. 그래서 그 점령 지역에 내 이름을 따 해가지고 거기가 필리핀이 된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이름은 나라 이름은 사실은 대단히 굴욕적인 이름이에요. 마젤란을 죽였다고 해서 에스파냐의 펠리페 대왕이 이 여기를 정복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항로 개척을 했는데 결국은 인도를 가려고 했다가 신대륙에 얻어 걸렸죠. 근데 그 신대륙에는 원래 독자적 문명이 있었단 말이야. 특히 아스테카 제국, 그 다음에 잉카 제국. 자, 잉카. 저 아스테카, 잉카, 뭐 이러한 문명이 이미 신대륙에도 존재했었던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교과서 126페이지 보시면 자, 그 왼쪽에 마야 문명, 오른쪽에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라는 그러한 그 문명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은 잉카 문명을 에스파냐의 탐험가들이 싹 다 파괴해 버렸는데 다행히 산 꼭대기에 이런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견이 안 돼서 고스란히 지금 보존이 된 거죠.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중간에 요 대륙 이 신대륙 여기 보시면 여기 마야 문명이 이렇게 있고요. 자, 마야 문명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아스테크 문명 지금 멕시코에 가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에 이제 마추픽추 같은 것들이 잉카 문명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문명을 어떻게 했다고? 에스파냐 사람들이 전부 다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르테스, 피사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여기를 파괴하고 식민지로 삼고요.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금과 은강에서 일시켜가지고 금은 캐게 하고요. 대농장에서 뭐 커피나 사탕수수, 담배 뭐 이런 거 일시켜가지고요. 결국 대부분이 다 죽어 나가요. 게다가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에 싹 다 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유럽인들이 잔인하고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다가 총기 같은 거, 또 직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아프리카 이 사람들은 부족들끼리 너무 싸우니까 더 싸우게끔 막 총을 갖다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 총값을 내야 되니까 또 이 아프리카인들이 또 자기네 동족 흑인들을 갖다 팔아 노예로. 그러면 그 노예를 싼 값에 데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가서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야, 흑인 노예들을. 그러면 일 시키면 거기서 재배된 사탕수수와 담배, 이거 유럽에 갔다가 엄청 비싸게 팔아 먹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삼각형 무역이라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7페이지 교과서. 자, 다시 보시면요.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유럽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로 총 같은
같은 것들을 갖다 팔고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데려가다가 일시켜서 설탕 담배를 유럽에 파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개 대륙이 돌고 도는 요러한 무역을 삼각 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만 떼돈을 버는 거죠.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흑인 노예선 이게 사진 보면요. 이렇게 노예들을 마치 짐짝 싣듯이 손발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쭉 묶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가다가 뭐 전염병도 돌고 어? 막 이렇게 똥 마려우면 똥 싸고 취하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전염병 돌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또 중간에 목숨을 많이 잃는대요. 가다가 뭐 한 3분의 1은 또 죽고 또 바다에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잔인한 짓들을 누가 한 거야? 유럽인들이 했던 거죠. 자, 그럼 결국 인제 유럽인들은 엄청나게 금과 은 같은 것들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파다가 가져갔기 때문에 금, 은, 귀금속이 유입되며 물가가 폭등하는 가격 혁명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교역망이 확대되니까 기업들 나타나고 금융 은행 나타나고 상공업 발달하면서 요건 또 뭐라고 하냐면 상업이 또 급격하게 발전했다. 급격한 발전은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혁명. 또 상업혁명이 요렇게 유럽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많은 은을 바탕으로 세계 교역망을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 뭐 아메리카 대륙 또 아시아까지 와 가지고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확대해 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신항로 개척이다.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이 탐험을 중시하고 어떤 도전 또 용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높이 샀기 때문에 이러한 신항로 개척이 있었고 그 신항로 개척 때문에 전 세계를 유럽이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신항로 개척까지 배웠고요. 그 이후에 유럽이 어떻게 더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지에 대한 흐름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